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애들 수능 잘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수능 치러 가신 분, 어느 분이세요? 네. 어디로 왔어요? 수능 치러? 부산이에요? 시험 잘 쳐야 될 텐데, 그죠? 좀 쉽게 나와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43쪽 합니다. 243쪽. 항상 이 수능을 칠 때는 날씨가 추워요, 항상. 수능 추위라고 그러잖아요, 수능 추위. 자, 243쪽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이제, 자, 186조, 자, 187조인데, 이제 법률행위. 자, 186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계약으로 바꿔 읽으라 그랬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다. 그러면 을이 이제 그 건물을 샀어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제 매수인이죠. 자, 매수인. 그래서 매매계약, 즉 법률을 했을 때 매수인이 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이렇게 딱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 됩니다. 만약에 2월 1일 날 등기했다. 2월 1일 날 소유자가 되는 거죠. 뭐 돈을 줘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돈은 나중에 외상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187조는 이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예를 든 거야.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법률행위 반대말,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한 물건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득실 변경은 요거는 계약을 했으니까 국가가 계약을 언제 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 취득 날짜가 이 법률 규정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상속은 언제였죠? 상속은 사망한 때.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확정된 때. 경매는 경락대금 다 낸 때,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크게 토지 등기부하고 이제 건물 등기부로 나눕니다.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나눠요. 자, 자,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등기부에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는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해야 돼. 요거는 이제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뭐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은 바로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처분. 팔아먹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고 이제는 자 부동산의 개념이 뭐였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죠. 그 정착물이야. 정착물에서 이제 대표적인 애인 건물은 이제 배웠고 건물이 아닌 나머지 정착물이 이제 그거예요. 4번 수목, 집단 등에 관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그죠? 예를 들면 자 갑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한 그루는 수목이라 그래요. 수목. 나무 한 그루. 2그루 이상은 집단이라 그래. 집단. 자, 수목의 집단도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원칙은 이제 이 나무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죠. 쉽게 얘기해서. 임야의 나무는 땅 주인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 갑이 토지는 팔기 싫고 이 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 상태에서 수목, 이 나무만 을한테 팔고 싶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배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법인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법.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을 앞으로 자 소유권 등기를 하면 땅은 갑이 소유자고 이 나무 2그루 이상 누구 거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임목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고요. 또 관습상 이제 여기다 새끼줄을 치고 이렇게 새끼줄을 치고 자, 소유자 을,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명찰 단다는 거죠. 그러면 요 나무는 갑이 소유자고 이 새끼줄 친 요 범위 안에 있는 나무 집단은 을이 소유자.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명백하게 소유자가 을이라고 인식시키는 방법. 이걸 줄여서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땅 위에 있는 물건. 자, 건물 빼고 땅 위에 있는 물건을 뭐라 한다고?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지상물을 토지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등기하는 공시하는 방법이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 현재 소유자가 자, 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 되게 노건 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산에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입삼금지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팻말 붙여놓은 거 있죠. 이런 걸 명인 방법이라 그래. 자, 그걸 보러 간다. 4번에 수목, 집단 등에 관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밑에 가로 열고 1번 보세요. 1번. 임목법에 의한 물권 변동 찾았어요. 1번은 자, 수목과 임목은 달라요. 수목은 그냥 나무를 수목이라 그래. 예? 수요일날 심고 물 부린다. 수목. 그 다음에 임목은 자, 수목의 집단을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라 그래. 임목 등기한 걸 임목이라 그래요. 보죠. 1. 임목의 의의를 잘 봐야 돼요. 임목이란 토지에 딱 부착, 정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임목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은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 임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임목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 자, 그래서 임목 등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밑에 2번 임목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군에 이제 비치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나무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3번은 기억해야 돼요. 임목에 관해 인정되는 물건 딱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에 하나인다.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임목 등기는 뭐하고 뭐밖에 못한다?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두 개밖에 못해요. 임목에 관한 물건은 소유권하고 저당권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갑, 임목 소유자는 을 이렇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임목 등기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임목 등기를 했어요. 을이. 자, 을이. 그럼 을이 이제 소유자잖아. 을이 요 임목을 제펴서 돈 빌리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뭐 하면 되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저당권자 A 은행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임목에 가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두 가지?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두 개밖에 못 합니다. 다음, 이 명인 방법으로 옵니다. 자, 명인 방법. 요거는 소유권만 공시하는 거예요. 소유권. 왜냐? 이 명찰 달 수 있는 게 이제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이 대표적인 내가 이제 요 수목, 나무 한 그루도 명인 방법 취할 수 있죠. 명찰 달고 소유자, 을, 이렇게.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다음에 미분리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과수원이에요. 자, 과수원 소유자는 갑이고, 자, 여기에 이제 과수가 달려있어요. 아직 따지 않았어요. 덜 익어가지고. 자, 여기에 사과나무나 친다. 그러면 사과가 아직 익지 않았어요. 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갑자기 과수원 주인 갑이 이 과수원 땅은 팔기는 싫고 요 열매 있죠, 그죠? 과실. 요것만 을한테 팝니다. 아직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럼 요거 지금 달려있는 상태니까 부동산이겠어요? 동산이겠어요? 예? 따지 않은 뭐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 부동산입니다. 따지 않았을 때는. 자, 이걸 이제 미분리라,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라고 그래. 미분리 과실. 이건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인데 원래는 과수원 땅 주인이 요 미분리 과실 소유자가 갑이란 말이야. 원칙은. 그런데 이제 갑이 을한테 요걸 자 미분리 과실을 팔고 을 앞으로 여기 명인 방법 소유자 을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추면 과수원은 갑이 소유자고 요 미분리 과실은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새끼줄 치고 노건 치고 명찰 단다는 거죠. 명인 방법. 자, 읽어보자. 의는 자, 의입니다. 독립해서 거래의 객체가 되는 주란거 보죠. 수목의 집단 그리고 이제 뽕잎, 과수열매, 잎도가 뭐겠어요? 잎도, 벼입니다. 벼, 쌀나무, 벼 등 미분립 따지 않은 과실에 관한 소유권 변동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나무 껍질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든지 또는 논밭 주위에 새끼줄 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 나무 명찰을 세우는 방법도로 공시하는 것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토지하고 분리돼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수목의 집단, 농작물도 가능합니다. 자, 미분리 과실. 또 농작물도 가능해요. 조심할 게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안 갖춰도 상관이 없어요.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 소유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농작을 하면 농작은 항상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이거는 명인 방법 갖춰도 좋고 안 갖춰도 좋아. 농작물은.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2번에 맨 위에 줄. 그리고 1번은 기억해야 돼. 1번. 자, 1. 명인 방법은 어디 뭐만 공시한다고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만 허용이 되고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임목 등기하고 명인 방법의 차이점이 바로 자, 임목은 뭐뭐 공시했죠?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를 공시하지만 명인 방법은 뭐만 공시한다? 소유권만 공시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을 뭐 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내려오서 이중매매 찾았어요? 땡땡. 명인 방법도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요 미분리 과실을 두 번 팔았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도 팔고 병에게도 팔았어요. 그럼 을이 이제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이었어. 자, 우리가 토지나 건물은 자, 이중매매하면 뭐 빨리 한 사람 소유권 취득하죠? 저거 등기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요 미분리 과실은 자, 뭘 먼저 한다? 임목 등기를 먼저 하거나 또는 뭘 갖추면 되죠? 명인 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 이중매매입니다. 땡땡. 명인 방법도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이가 명인 방법을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중매매가 나오면 자, 다시 간다. 자, 이중매매가 나오면 토지나 건물을 이중매매했다. 그럼 뭐 빨리 한 사람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다음 토지나 건물이 아닌 자,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미분리 과실. 다음에 수목의 집단은 뭐 빨리 한 사람이 자, 명인 방법을 먼저 갖추거나 또는 뭘 갖추면 임목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이중매매가 나오면 공시 방법을 빨리 갖춘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자, 그런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 변동하고 5번 물건의 소멸로 갑니다. 자, 물건 소멸은 그 두 번째 줄이요. 모든 물건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은 6가지가 있죠.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 징수 뒤에다 몰수도 하나 가죠. 몰수 등이 있다. 6가지입니다. 자, 모든 물건에 소멸하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 6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목적물의 멸실하고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멸실 그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출제는 거의 혼동에서 거의 많이 출제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죠. 1번에 목적물의 멸실 갑니다. 자, 우리 물건의 객체가 뭐였죠? 물건의 객체. 물건의 대표가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소유권의 객체는 뭐였죠? 소유권의 객체. 물건이잖아, 물건. 자, 물건을 우리가 이제 목적물이라 그래요. 목적물. 자, 소유권은 지배해야 되니까 지배권의 객체인 물건, 목적물이 있어야죠. 근데 이 주택 있잖아. 가옥. 갑이 이제 이 주택의 소유자다. 뭐 주택을 많은 사람이죠. 소유자는 많은 사람이죠.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는 사람이잖아. 그럼 요 객체인 목적물이 있어야 되죠. 주택이. 근데 태풍으로 지진으로 떠내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멸실되면 지배의 대상인 객체가 없어졌죠.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자, 원칙 갑니다. 1번 원칙. 물건의 객체인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도 소멸합니다. 자, 쉽게 해서 주택이 지진이나 태풍으로 쓰러지면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번 포락이라는 개념 나와. 포락. 자, 포락. 자, 포락은, 자, 우리가 토지, 육지하고, 나중에 지적법 배우는데, 바다의 경계는 우리가 밀물이면 밀물. 최대 만조유선이라고 그러죠. 밀물 시점을 기준으로 육지와 바다를 구별합니다. 근데 육지가 이렇게 밀물이 이만큼 들어와서 육지가 바다가 되는 것을 포락이라 그래요. 육지가 뭐가 되는 거? 바다가 되는 게 포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 요만큼 소멸하게 되겠죠. 그게 포락. 자, 의 봅니다. 의. 자, 포락이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 자, 적용하천 지우세요, 이제. 이제는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니까, 자, 토지가 바다가 되는 것만 포락이라 그래. 포락이란 토지가 바닷물에 무너져 바다에 잠겨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포락이라 그래. 짧게 토지가 뭐가 된다고? 바다가 되는 걸 포락이라 그래요. 그럼 목적물이 멸실됐죠? 그럼 소유권이 소멸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효과만 옵니다. 효과. 자, 동그라미 3번. 한 번 포락이 되어 바다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자, 이제 쭉 나간다. 그 후 한 번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라는 것은 육지가 되는 거야. 토지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한 번 소유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한 번 포락이 되면 바다가 돼버리면요. 바다가 되면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죠. 한 번 바다가 됐다가 나중에 이게 다시 성토 다시 육지가 되더라도 한 번 소멸했던 소유권은 회복한다, 회복하지 않는다? 회복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하나 기억하죠. 토지가 포락이 되었다가 나중에 육지가 다시 성토로 되더라도 한 번 소멸한 소유권은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소멸시효입니다. 자, 소멸시효 땡땡 하나 적어보세요. 소멸시효는 자, 뜻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뭐 위에 잠자는 자는요? 권리 위에 잠만 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소멸시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권리를 가진 사람은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는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이 소멸시효는 채권은 원래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여러분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우리 술값은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술값은 1년 이내에 자, 채권자가 술집 주인이 술값 청구 안 하면 1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버려. 1년 지나면 술값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군대 가면 1년 있다 휴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술값 군대 가버리면 1년 후에 와서 잡혀도 안 줘도 됩니다. 술값은. 이게 술값 먹고 마시는 거 뭐 술값 뭐 여관비 이런 것들이죠. 1년이고 그다음에 대표님 알아둘 게 임금채권이에요. 임금 있죠, 그죠? 근로채권.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내가 월급을 못 받았어요.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해버려요. 못 받아요. 원칙적인 채권은 10년입니다. 되게.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걸 뭐라고 그래? 소멸시효라고 그래. 자, 시효란 뜻은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효라 그래. 시효. 우리 형법에서 공소시효라 그러죠. 자, 소멸은 자,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 또는 거꾸로 시효 소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몇 년이죠? 채권은 10년 불행사입니다.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요. 상식적으로 알아둘게 우리 임금 채권은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3년. 자,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그런데 물건은 원래 물건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원래 물건은 왜?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계속 내가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배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안 걸린다는 것은 시효로 소멸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게 원칙이야. 물건은. 채권은 당연히 원칙은 1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물건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은 예외적으로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무슨 물건요?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려. 용익 물건은 요거는 20년이야. 용익 물건은 20년 불행사.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럼 전번주에 우리 용익 물건 애웠잖아요. 용익 물건이 뭐죠? 용익 물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 소멸시효 보세요. 물건 중에서 줄 긋는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입니다. 거기 이제 전세권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자, 20년 불행사인데 지상권을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역권을 20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자, 학설이 대립해요. 소멸한다는 학설도 있고 소멸 안 한다는 학설도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20년 걸립니다. 그대에 나왔죠, 그죠? 20년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거, 자, 요거 3개 빼놓고는 뭐죠? 자, 점유권. 점유권은 계속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 불행사가 없죠. 그 다음 소유권 절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소유권은 항구성입니다. 항구 영원한 권리죠. 그리고 담보물권 뭐뭐 있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시효로 소멸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로밭 저기 보세요. 자, 물건 우리 민법상 물건 8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자, 거기에 순서대로 쫙 돼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 지배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죠. 그죠?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은 절대적 지배권이 뭐죠? 소유권은 갑구에 등기하고. 갑이 을에게 빌려주는 걸 설정이라 그러죠? 갑이 설정해주면 이제 을이 제한 물건을 가지죠. 제한 물건은 자, 무슨 물건?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 사용 수익만 하는 권리가
용익물권. 자, 처분만 하는 권리가 담보물권이죠. 여기서 지지점, 유저질 이렇게 됩니다. 용익물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담보물권하고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머리에 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3번에 포기입니다. 자, 권리는 포기하면 권리가 소멸하죠. 포기. 자, 포기는 물건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물건적 단독 행위입니다. 포기도 의사표시예요. 자, 만약에 이제 갑이 이 분필의 소유자예요. 소유권 포기 한번 해보죠. 소유권 휴지통에다 이렇게 버립니다.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면 소유권 포기됐죠. 소유권 소멸하는 거예요. 소유권 소멸됩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죠.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따라서 부동산 물건 포기는 말소등기를 해야 소멸합니다. 왜 그래요? 부동산은 의사표시, 포기는 말소등기 해야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 물건은 점유 포기, 점유를 포기해야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 4번에 혼동. 요게 이제 좀 어려워요. 혼동 일단 원칙만 기억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자, 본권은 크게 뭐와 뭐로 나누죠? 본권은 크게 뭐와 뭐로 나눴죠?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나눴죠. 자,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제한물권자는 을이죠. 그러면 요 한 개의 물건에, 자, 토지는 한 개의 물건 단위가 뭐죠? 토지는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필이죠. 1필지의 소유권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제한물권자는 을이 돼야죠. 갑이 소유자다. 이 땅을 을한테 빌려줘서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 갑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갑은, 자, 처분권은 갑이 가지고 있고,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빌려줬죠? 지상권자한테. 사용 수익권은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소유자하고 제한물권자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소유자도 을이고 제한물권자도 을이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세 가지잖아. 사용, 수익, 처분권이고, 제한물권은 뭐 사용 수익만 가지든 처분 가지든. 이건 쉽게 해서 100% 지배권이죠. 이는 50% 지배권이죠. 그럼 우리가 50%짜리하고 100%짜리가 섞이면 50%가 100%에 흡수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제한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혼동이에요. 혼동은 큰 놈하고 작은 놈이 혼합되는 게 혼동입니다. 그럼 작은 놈이 흡수당해 소멸당합니다.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건물을 한번 해볼까요? 건물에 갑이, 자, 만약에 소유자이면서 갑이 전세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집에서 갑이 나옵니다. 그럼 A가 너 이 집 주인이냐? 소유자냐? 그래, 소유자다 그랬어요. 또 A가 나오고, 야, A가 나 전세권자야. 전세권자야. 그럼 헤매죠, 그죠? 뭐냐? 전세권은 사용 수익만 가지는 거고,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 수익에다가 처분도 가지는 거죠. 그 소유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전세권이 다 포함되어 있죠?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혼동이라 그래요. 자, 그럼 잘 읽어보자고. 191조 관련 조문 나오죠. 제1항만 기억합니다. 191조 1항 박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다른 물건이 바로 제한물건이에요. 다른 물건,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기속한 때는 이게 혼동이 일어난 거죠. 혼동된 때는 다른 물건이 바로 제한물건은 소멸한다. 원칙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3항의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두항 규정, 즉 혼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점유권은요,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자, 혼동은 무슨 권과 무슨 권이 같은 사람에게 기속하는 거야?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기속하는 걸 혼동이라 그래요. 자, 점유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갑이라고 하죠. 지금 손에 뭐 쥐고 있어요? 볼펜이 쥐고 있죠? 여러분들 점유권 가지고 있잖아. 볼펜 거 누가 소유자야? 여러분들이 소유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같이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점유권은 소유권하고 혼동으로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이, 이거는 정당한 지배권입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는 뭐야? 소유권도 정당한 지배권이고 제한물권도 정당한 지배권, 본권이잖아요. 그래서 100% 정당한 지배권과 50% 정당한 지배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작은 놈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제한물권입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의 보세요. 의 줄거져 있는 1번에 서로 대립하는, 대립은 반대되는 이런 뜻입니다. 반대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걸 혼동이라 그럽니다. 하고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지위, 즉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을 병존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쪽, 즉 작은 쪽을 큰 쪽에 흡수당해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긋죠. 이 혼동은 물권 소멸 사유이고 and 채권도 공통된 소멸 원인입니다. 자, 물권의 혼동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했을 때 뭐가 소멸하는 거다?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자, 채권 소멸 한번 보자. 채권. 자, 갑이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자, 부자 사이에도 돈 빌려주고 돈 갚죠, 그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 소비대차 채권자죠? 채권자. 자식은 소비대차 채무자입니다. 자, 돈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무슨 대차? 소비대차 계약. 자, 소비는 소비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라는 거야. 소비물. 대표적인 소비물이 바로 금전, 쌀, 보리 이런 거죠.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게 소비물이야.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죠. 빌려줬어요, 100만 원. 그럼 소비대차 채권자, 채무자죠.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니까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개시되죠. 상속이 개시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채권, 채무가 전부 채무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어른 채무자이면서 뭘 또 상속했죠? 채권자를 상속했잖아. 자기가 채권자이면서 자기가 채무자야. 자기가. 자기가 자기한테 100만 원 갚아라. 알았다. 갚으게. 미친놈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이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되는 게 바로 채권에서 혼동입니다. 채권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제 돈 안 갚아도 되죠? 이와 같이 물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걸 혼동이라고 그러고, 그럼 제한물권 소멸 사유고, 채권에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걸 채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죠. 2번. 요건 기억한다. 얘를 잘 봐야 돼.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자, 동일한 물건은 같은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죠?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기속하는 경우에는 뭐가 소멸한다고? 제한물건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 혼동이에요. 아직 예외는 몰라도 좋고요. 그럼 밑에 동그라미 2 내려옵니다. 예컨대 보세요. 요걸 이제 예를 보면 좀 쉬워요. 예컨대 갑은 을에 대한 채무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을 앞으로 1번 저당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담보로 같은 부동산의 병 앞으로 2번 저당이 설정된 사안에서 앞에 것만 기억하세요. 밑에 기억 봅니다. 기억. 설명을 할까요? 1순위가 을이죠? 자, 조금 말이 어렵지만, 아직 왜 저당권을 안 배워서 그래요. 아직 말은 어려워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죠. 갑이 을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은행이 저당권자. 자, 1순위라고 하죠. 1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죠. 그리고 다시 이 갑이 병은행에 가서 또 돈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서 병이 2순위 저당권자 2월 1일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 등기부에는 이 을구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 땅이 경매에 들어가서, 자, 경매에 들어가서 정이 1억 5천의 경락을 받았다고 하죠. 경락대금을 딱 납입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소유자가 됐죠?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입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뭐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 경락대금 납입한 때, 이제 정의 경락대금 납입한 때, 만약에 4월 1일 날 납입했다면 4월 1일 날 정의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부에는 소유자 갑으로 돼 있어도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정의 취득했죠. 그럼 요 이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요 순서대로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1억 5천 가지고 1순위 을에게 얼마 배당한다? 1억 배당하죠. 그 다음 2순위 병은 돈은 받을 돈은 1억이지만 얼마밖에 못 받아요? 5천밖에 못 받죠. 5천만 원 받고, 그리고 이게 다 소멸돼요. 이 사람 돈 다 받고 소멸하지만 얘는 5천만 원 못 받고 마이너스 5천 못 받고 소멸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 꼴찌 채권자들은 빵원 10원도 못 받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원칙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되는, 여기서, 자, 나중에, 경매 들어가기 전에 병이 이 땅을 샀어요. 병이. 3월 1일 사가지고 3월 4일 날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뭡니까?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동일하게 기속했죠? 소유권자이면서 저당권자예요. 무슨 동이죠? 혼동이 일어났잖아요. 혼동이 일어나니까 병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만약에 을은 1순위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거는 소멸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소멸하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올라가게 돼요. 1순위 올라가면 만약 1억 5천에 경락되면 누가 먼저 돈을 받아요? 병이 1억 다 받고 얘는 5천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선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났을 때 후순위가 있으면 이건 소멸 안 해요. 원칙은 요 후순위일 때만 소멸합니다. 이게 선순위가 없을 때만 소멸해요. 자, 그 밑에 보자. 예컨대에서 자, 기억 갑니다. 기억. 동그란 기억. 후순위 저당권자가 누구야? 이적 병.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땡땡 소멸하네. 병이 갑의 부동산을 매매를 받거나 또는 상속으로 혼동이 발생하면 병은 후순위 병이야? 2순위, 후순위 같은 말이죠. 2순위, 후순위 병은 이해관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후순위 병의 이번 저당권을 혼동으로 만다,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와 같이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게 뭐라고? 혼동이죠. 혼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 니은이 예외야. 예외. 이거 좀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이거죠. 선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소멸하면 을이 손해보잖아요. 소멸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받아? 을이 1억 다 받았죠. 얘가 5천 받아야죠. 그게 니은 예외입니다. 니은의 예외.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 선순위가 누구야? 을이죠. 을이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땡땡. 선순위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매나 또는 정여로 혼동이 발생하면 을의 1번 저당, 조심해야 돼. 심표 찍고 발생하면 다음에 심표 찍고 그냥 설정 읽어 나간다. 을의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병의 2번 저당권이 몇 번 올라간다?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되어 이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불리하기 때문에 혼동으로 줄거세요. 선순위라고 살짝 적고 선순위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 가로 열고 예외 이렇게 됩니다. 예외.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아직 예외는 몰라도 좋아. 원칙만 기억하죠. 원칙적으로 자, 이 동일한
동산 부동산 똑같아. 동일한 물건에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여기서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원칙은 뭐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선순위 저당은 뭐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예외는 아직 몰라줬고 원칙만 기억하죠. 다음에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에 4번. 우측에 4번 가로 닫고 파란 색깔 담하고 두 개 외우세요. 점유권 했죠.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자가 틀린다.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뭐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워야 돼. 자, 뭐는 절대로 혼동으로 소멸 안 한다 그랬어요. 점유권. 자, 점유권하고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점유권하고 책의 소유권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해요. 광업권도 마찬가지야. 자, 광업권 보죠. 자, 광업권은 광물을 전속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물건을 광업권이라 그래요. 자, 요 밑에 갑이 여기가 토지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이 땅, 이게 버머리 100번지라고 하죠. 근데 이 땅에 밑에 석탄이 납니다. 이 밑에 석탄. 석탄이 이거 누구 거예요? 갑의 거야? 국가 거야? 국가 겁니다, 이거. 국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 땅의 소유자지만 요 광물을 캐려면 광업권을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았어. 그럼 갑은 소유권과 뭘 가지죠? 광업권 두 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광업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요거는 일명 우리가 준물권이라 그러죠. 광업권을. 특별부상 물권입니다. 자, 그러면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게 뭐라고? 점유권하고 광업권이에요. 점유권은 자주 출제하고 민법상 물권이니까. 특별법상 물권이니까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아요. 하여간 물권 중에서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하는 게 뭐다? 점유권하고 광업권이다.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혼동의 효과입니다. 자,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소멸이므로 그 후 혼동 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한 번 소멸했던 물건은 뭐 하지 않는다? 복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나오죠. 목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했어요. 후 토지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한 번 소멸한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 안 풀려요.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고. 자, 혼동은 마치고 나면 5번 공용징수입니다. 자, 공용징수 쉽게 얘기해서 토지 수용이에요. 자, 공익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용징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 수용자 이퀄 사업시행자입니다. 수용하는 사람 같은 말 사업시행자가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목적물이 있었던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누가 원시 취득한다고 공용징수하면 사업시행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6번에서 몰수라고 하죠. 몰수. 가로 열고 빠져있네요. 몰수. 자, 우리가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재산 몰수당하죠? 그럼 소유권 상실한다는 거예요. 몰수.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 소멸. 244페이지. 5번에 물건의 소멸 사유 6개 나오죠. 뭐라고?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 등 6가지인데 거기서 포기해 줄 거. 포기는 말소 등기 해야 소멸됩니다. 포기는 의사표시야. 포기는 뭐 해야 된다고?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합니다. 나머지 5개는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해요. 근데 포기는 등기를 해야 소멸합니다. 자, 목적물 멸실은 등기 안 해도 태풍으로 집 떠내려가면 소유권 소멸했어요. 그 다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무슨 물건에 한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뭐야 한다?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을 몇 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하죠?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로마법 경우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면요 시험 합격 안 시켜줍니다. 소멸시효로 시험 합격 안 시켜줘요. 그 다음에 포기는 뭐 해야 돼? 부동산일 때 포기는 말소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다음 혼동은 뭐와 뭐가 동일하게 기속하는 거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기속하면 작은 것인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이것도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공용징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원시 취득하고 공용징수 당하는 사람은 소멸당하죠. 그 다음에 몰수 당하는 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 총론이에요. 자, 쭉 넘기시면 이제 강론 갑니다. 254 펴보세요. 254.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254 찾았어요? 점유권 나오잖아. 그럼 이제 물권 이퀄 객체인 물건을 뭐 하는 권리죠? 지배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 지배권, 지배의 내용이 뭐냐?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나누고 있죠. 그죠? 뭐 점유권, 본권. 이렇게 갈 거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점유권 들어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쉬어.